자, 우리 여기서 딱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아주 잔인할 정도로 솔직해져 보자고요. 헤어진 여자가 당신에게 다시 연락해 올 때, 그게 순전히 당신이 너무 그리워서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서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갑자기 당신의 소중함을 번개 맞은 듯 깨달아서 천만에요. 하룻밤 사이에 당신한테 미친 듯이 사랑에 빠져서. 드라마는 이제 그만 보시죠. 진실은 훨씬 더 차갑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애써 외면하고 싶어하는 불편한 현실입니다. 여성들이 당신과의 연락을 끊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데에는 단 하나의 강력하고도 원초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바로 통제력의 상실입니다. 당신이 진짜로 연락을 끊고 진짜로 당신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녀가 당연하게 손에 쥐고 있던 관계의 리모컨을 빼앗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녀의 SNS를 훔쳐보지 않고 그녀의 연락을 애타게 기다리지 않을 때 그녀는 자신이 연출하던 드라마의 주인공 자리에서 끌어내려진 감독이 된 기분을 느낍니다. 전화도 문자도 하다못해 잘 지내? 라는 가벼운 안부조차 없는 당신의 침묵. 이건 그냥 잠수가 아닙니다. 이건 게임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쫓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녀가 당신의 행방을 궁금해해야 하는 표적이 된 것이죠. 이 갑작스러운 역할 변경은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왜냐고요? 그녀 역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힘, 당신의 관심을 통제하던 그 힘이 사라졌을 때 그녀 안에서 두려움이라는 스위치가 켜집니다. 대체 이 남자는 왜 변했을까? 이대로 정말 끝인 걸까?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진짜 심리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연애라는 게임에서 그녀는 항상 딜러였습니다. 당신이 어떤 카드를 낼지, 언제 베팅할지, 심지어 게임을 계속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모든 규칙을 그녀가 쥐고 있었죠. 당신의 모든 행동은 그녀의 예측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보내는 메시지, 당신이 거는 전화, 당신이 애태우는 그 모든 감정 표현이 그녀에게는 아, 이 남자는 여전히 내 손안에 있구나 하는 확인 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갑자기 이 판은 그만하지 선언하고 테이블을 떠나버린 겁니다. 더 이상 그녀의 규칙에 따라주지 않는 거죠. 이제 그녀는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딜러가 되었습니다. 손에 좋은 카드를 쥐고 있어도 게임에 참여할 플레이어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당신의 관심은 그녀에게 단순한 호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녀의 자존감을 채워주는 확실한 감정적 연료였어요. 매일 아침 당신의 잘 잤어 라는 메시지는 그녀의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 좋은 알람이었고, 당신의 애정 공세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여자야 라는 확신을 주는 에너지 드링크였습니다. 그런데 그 연료 공급이 하루아침에 뚝 끊긴 겁니다. 텅 빈 주유 게이지를 보며 당황하는 운전자처럼 그녀는 극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처음 며칠은 자존심 때문에 저러는 거겠지. 곧 연락 올 거야 하며 태연한 척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 당신의 침묵이라는 안개가 짙어질수록 그녀의 머릿속은 온갖 복잡한 질문들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이 사람 진짜 마음 정리한 건가? 혹시 나 말고 다른 여자라도 생긴 건가?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춤추는 예측 가능한 남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그녀가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미스터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특히나 자신이 통제하던 대상이 미스터리가 되었을 때 그것을 풀고 싶어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왜 그녀는 그렇게까지 당신의 행동을 통제하려 했을까요? 이게 무슨 사악한 조종이나 악녀 신보 같은 게 아닙니다. 훨씬 더 본능적인 문제예요. 그녀에게 당신의 예측 가능한 행동, 즉 당신의 통제는 확신 그 자체였습니다. 당신이 언제쯤 메시지를 보낼지, 무슨 말을 하면 좋아할지, 얼마나 자신을 원하는지를 알 때 그녀는 비로소 이 관계 안에서 안전하다고 느꼈던 겁니다. 이건 마치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켜두는 것과 같아요.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다 알고 있어도 내비게이션이 1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라고 말해주면 괜히 마음이 놓이잖아요. 당신의 관심이 바로 그 내비게이션 역할을 했던 겁니다. 당신은 그녀의 감정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안전한 삼성전자 우량주 같은 존재였습니다. 절대 망할 리 없고 꾸준히 배당금, 관심과 애정을 지급하며 언제든 원할 때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자산이었죠. 그녀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자존감이 떨어질 때 당신에게 연락하면 즉시 위로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관심은 그녀가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울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당신이 연락을 끊는 순간 그 우량주가 하루아침에 상장 폐지된 겁니다. 매일 확인하던 거울이 산산조각 나버린 거죠. 이제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어디서 확인해야 할지 모르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그녀가 되찾고 싶은 것은 당신이라는 사람이라기보다 당신을 통해 얻었던 안정적인 감정 상태와 자신감입니다. 당신이 사라지자 그녀의 감정 세계는 예측 불가능한 혼돈 상태에 빠졌고 그녀는 이 혼돈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신이 쫓는다는 행위는 솔직히 말해서 그녀에게는 마약과도 같습니다. 당신의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 공세는 그녀의 자존감에 꾸준히 주입되는 달콤한 도파민이었죠. 그녀가 특별하고 매력적이며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강력한 각성제였습니다. 남자들은 이걸 사랑이라고 착각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건 그냥 중독성 강한 에고 부스트일 뿐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약을 끊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끔찍한 금단 현상이 찾아옵니다. 이게 뭐랑 같냐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습관처럼 마시던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겁니다. 평소엔 그 커피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몰라요. 그냥 당연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카페가 문을 닫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날 하루 종일 뭔가 찝찝하고 허전하고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커피 한 잔이 없어진 것뿐인데 하루 전체의 리듬이 깨져버린 거죠. 당신의 관심이 바로 그 커피였습니다. 그녀의 하루를, 그녀의 감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던 당연한 습관. 그 질서가 깨지는 순간 그녀의 세상은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뒤적이고 옛날 카톡을 다시 읽어보고 모든 대화를 곱씹으며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가 너무 차갑게 말했나? 나의 프로필 사진이 마음에 안 들었나?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며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죠. 당신의 관심은 한때 그녀의 자존감을 지켜주던 안전한 담요였지만 이제는 당신의 침묵이 그녀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된 겁니다. 그녀는 당신을 잃은 게 아니라 자신감의 원천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텅 빈 공허함은 그녀를 미치게 만들죠.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많은 말을 합니다. 당신이 연락을 멈추기로 선택했을 때 당신이 만든 그 고요함은 단순히 아무 소리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건 그녀의 귀에 대고 소리치는 것과 같아요.
당신의 침묵은 그녀 앞에 놓인 거대한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이 계속 말을 걸고 관심을 보일 때는 그녀가 그 거울을 볼 틈이 없었습니다. 당신의 행동에 반응하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당신이 사라지자 그녀는 그 거대한 거울 앞에 홀로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는 당신이 아니라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자신의 진짜 감정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귀가 아플 정도로 시끄러운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메시지라는 소음이 사라지자 비로소 들려오는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내가 그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나? 사실은 내가 그를 더 많이 신경 썼던 걸까? 그가 없는 지금 나는 정말 행복한가? 이 질문들은 그녀가 당신을 쫓을 때는 절대 떠올릴 필요가 없었던 것들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녀에게 가장 잔인한 신문관이 되어 그녀가 덮어두었던 감정의 판도라 상자를 강제로 열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한 척, 오히려 자유롭다며 스스로를 속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빈자리는 점점 더 커지고 당신의 부재는 그녀의 일상 곳곳에 스며듭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녀가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착각을 깨부수는 망치입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 깨졌을 때 그녀는 비로소 당신이라는 사람의 진짜 무게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당신의 힘입니다. 그 힘을 절대 얕보지 마십시오.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원초적인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대체된다는 공포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비유하자면 그녀만의 전용 부위 IP 좌석 같은 것이었습니다. 언제든 돌아오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다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녀만의 지정석이었죠. 그런데 당신의 침묵은 그 부위 IP 좌석 앞에 걸려있던 리저브드 편말을 치워버리고 이 좌석은 이제 누구나 앉을 수 있습니다 라는 안내방송을 트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비상벨이 울립니다. 이건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그녀의 자존심에 가해지는 가장 치명적인 공격입니다. 그녀는 당신과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옆자리, 바로 그녀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 다른 여자가 앉아있는 상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특히 내 자리 뺏기는 거, 비교당하는 거 못 참잖아요. 이건 단순한 질투가 아닙니다. 이건 그녀 안에 잠자고 있던 경쟁 본능의 스위치가 켜지는 겁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그 가상의 경쟁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누구지? 나보다 예쁜가? 나보다 잘났나? 이 질문의 핵심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는 겁니다. 당신을 되찾고 싶은 마음보다 그 다른 여자에게 패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훨씬 더 강력하게 그녀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행동에 나섭니다. 당신의 SNS를 염탐하고 당신 친구들에게 슬쩍 당신의 근황을 묻고 결국엔 당신에게 연락을 하죠. 그건 사랑해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 자리 아직 비어있어 라고 확인하는 정찰 임무에 가깝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그리워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유일무이함이 위협받을 때 자신의 존재가 지워질지도 모른다는 그 끔찍한 공포가 그녀를 당신에게 다시 달려오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엔진입니다. 자, 이제 많은 남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편의점 같은 남자의 함정입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보이는 편의점, 얼마나 편리합니까? 24시간 언제든 문이 열려 있고 내가 뭘 원하든 다 준비되어 있고 내가 필요할 때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의점을 보면서 와, 정말 귀하다, 소중하다 라고 느끼지는 않죠. 그냥 편리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이 편의점 같은 남자가 되려고 애씁니다. 그녀의 메시지 한 통에 모든 일을 멈추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 잡혀있던 약속들을 취소하고 그녀가 필요하다고 하면 만사 제쳐두고 달려갑니다. 항상 그녀 곁에 있으면서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려고 노력하죠. 당신은 아마도 이렇게 하면 그녀가 나를 더 사랑하고 고마워할 거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가치가 낮아 보이기 마련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희소성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희귀한 보석이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명품이 더 욕망을 자극하듯이 말이죠. 당신이 늘 그 자리에, 늘 그녀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신호를 보내면 그녀의 무의식 속에서는 당신의 가치가 점점 하락합니다. 이 남자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나? 자기 인생의 중심이 나밖에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녀의 눈에 당신은 더 이상 흥미진진한 도전이 아닙니다. 새로운 스토리가 펼쳐질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다 보여준 완결된 드라마가 되는 겁니다. 물론 당신이 일부러 차갑게 대하거나 심리게임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핵심은 당신만의 삶, 당신만의 열정, 당신만의 목표와 계획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그녀가 당신의 세계의 중심이 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여성은 자신만의 확고한 세계를 가지고 그 안에서 빛나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그녀에게 당신이 그녀의 요구에만 맞춰 사는 남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때, 그제서야 그녀는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올인하는 모습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충실하면서도 그녀에게 시간을 내주는 여유로운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 것입니다. 그래야 당신이 없을 때 느끼는 그 빈자리의 무게를 비로소 실감하게 됩니다. 너무 쉽게 준비되어 있지 마세요. 그녀의 메시지를 기다리기 전에 당신의 삶을 먼저 사세요. 더 위대한 당신의 목표와 열정에 집중하세요. 그때 그녀는 당신의 부재를 사무치게 느끼며 당신이라는 남자의 진짜 가치를 깨닫고 다시 당신을 차지하고 싶어 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아끼던 친구 녀석 중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민준이라고 하죠. 이 친구 정말 착하고 성실하고 누구보다 여자친구에게 헌신적이었습니다. 여자친구의 말 한마디면 밤이든 낮이든 달려갔고 그녀가 뭘 원하든 다 맞춰주려고 애썼죠. 데이트 계획은 항상 민준이가 짜고 여자친구가 오늘 보고 싶어 하면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 있어도 취소하고 달려갔습니다. 새벽에 여자친구가 투정 부리면 밤새 통화하며 달래주고 주말엔 그녀가 좋아하는 카페 찾아 몇 시간을 운전하는 건 예사였습니다. 민준이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그녀도 내 진심을 알아주고 나를 더 아껴주겠지 하고 믿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자친구의 태도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민준이가 아무리 잘해줘도 당연하게 여기고 때로는 민준이의 노력 자체를 귀찮아하는 눈치까지 보였죠. 민준이가 서운함을 내비치면 왜 그래? 변했어? 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결국 여자친구는 너는 너무 나한테 맞춰줘서 재미가 없어. 숨 막혀라는 말과 함께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민준이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는데 돌아온 건 재미없다는 말과 이별이라니. 저는 민준이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민준아, 너는 그녀에게 VIP 고객이 아니라 그냥 동네 편의점이 된 거야. 언제든 가면 있는. 그래서
고마움보다는 편리함으로 인식되는 존재가 된 거라고. 민준이는 제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자신은 진심으로 사랑을 표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거죠. 이 이야기는 비단 민준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남자들이 사랑하는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행동이 역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나는 너 없이는 안 돼 라는 신호를 보내는 순간 당신의 매력은 반감되고 당신의 가치는 스스로 떨어뜨리는 꼴이 됩니다. 민준이의 여자친구는 민준이가 없어서 그리운 게 아니라 민준이의 헌신이라는 도파민이 끊겨서 찾아오는 금단 현상에 시달렸던 겁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떠나자 비로소 자신의 이기심과 민준이의 가치를 깨닫게 된 거죠. 이 경험을 통해 민준이는 자신만의 삶과 목표를 다시 세우고 더 이상 누군가의 편의점이 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변화 이후에 민준이의 전 여자친구에게서 다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민준이는 이미 예전의 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이 연락 끊기라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고 그녀의 세계가 혼돈에 빠졌을 때 그녀는 결국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녀가 다시 당신에게 연락해오는 것을 두고 드디어 나를 그리워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녀의 첫 연락은 순수한 그리움이나 사랑의 재발견이 아닙니다. 이건 일종의 탐침 혹은 테스트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여전히 예전처럼 자신을 쫓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당신이 여전히 그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녀의 연락은 아주 교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밤중에 뜬금없이 자니? 같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당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보고 오랜만이네, 잘 지내? 라는 DM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생일이나 특별한 기념일을 핑계 삼아 축하해라며 연락을 취할 수도 있죠. 이 모든 행동의 기저에는 아직도 내가 이 남자를 쥐고 흔들 수 있는 힘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깔려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다시 그녀의 세계의 중심으로 돌아올 준비가 되었는지, 아니면 당신이 정말로 감정적으로 독립한 건지 시험하고 싶어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테스트에 넘어간다면 그녀의 메시지에 즉각적으로 답장하고 그녀의 연락에 들뜬 나머지 예전처럼 구애를 시작한다면 그녀는 당신이 여전히 자신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만족할 겁니다. 그리고 관계는 다시 과거의 패턴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당신은 다시 쫓는 자가 되고 그녀는 다시 쫓김을 즐기는 자가 되겠죠. 중요한 건 그녀가 당신에게 연락해 왔을 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삶을 살고 있고 당신만의 목표를 쫓으며 감정적으로 그녀에게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녀의 연락에 대해 차분하고 침착하게, 그리고 약간의 거리감을 유지하며 반응하세요. 당신의 시간과 관심이 예전처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은근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녀의 테스트에 넘어가 당신의 가치를 다시 떨어뜨리지 마세요. 이 순간은 당신이 진정으로 독립적이고 매력적인 남자임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녀가 다시 돌아와서 당신에게 보고 싶었어 라고 말할 때 당신의 심장은 아마 격렬하게 반응할 겁니다. 드디어 내 진심을 알아줬구나. 그녀도 나를 사랑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그녀가 말하는 보고 싶다는 감정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많은 경우 그녀가 보고 싶었다고 말할 때 그녀가 진짜 그리워하는 것은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녀가 진짜 그리워하는 것은 바로 당신을 통해 얻었던 그 감정, 즉 당신에게 사랑받고 관심받고 특별하게 여겨졌던 그 느낌입니다. 이건 마치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만족감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 음식이 보고 싶었어 라고 말할 때 사실은 그 음식 자체보다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느끼는 포만감이나 즐거움을 그리워하는 거잖아요. 당신은 그녀에게 그런 감정적인 포만감을 주던 존재였습니다. 당신의 칭찬, 당신의 배려, 당신의 끊임없는 구애는 그녀의 자존감을 한껏 부풀려 주었고 그녀는 그 감정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사라지자 그 감정적인 공급이 끊긴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느낌을 다시 되찾고 싶어 하는 거죠. 당신이 사라진 후 그녀는 자신의 일상이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주변 사람들의 관심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 공허함이 바로 당신이 만들어낸 빈자리였죠. 그녀는 그 빈자리를 채우고 싶어서 돌아온 겁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주던 확신과 자신감, 그리고 통제력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녀의 보고 싶었어 라는 말에 섣불리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그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녀의 그리움이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자신이 누리던 특권과 편안함이 사라진 것에 대한 아쉬움인지를 냉철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다시는 편의점 같은 남자가 되지 않고 진정한 가치를 가진 남자로 설 수 있는 핵심 열쇠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가장 아픈 진실에 도달했습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다시 돌아오는 가장 큰 이유는 안타깝게도 사랑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그녀가 돌아오는 주된 동기는 바로 자기애, 즉 자신의 자존심과 에고 때문입니다. 물론 그녀에게 아직 당신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그녀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엔진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녀의 자존심이 당신의 침묵으로 인해 크게 상처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항상 곁에 있을 때 그녀는 자신이 당신의 인생에서 여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관심과 애정은 그녀의 왕관을 더욱 빛나게 해주었죠. 그녀는 자신이 갈망받고 특별하며 당신의 세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쫓기를 멈추고 그녀에게서 멀어지며 당신의 삶에 집중하는 순간 그녀의 왕관은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녀를 쫓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녀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었고 그녀는 이 상처를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녀가 다시 돌아오는 건 그 상처받은 자존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당신의 관심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아니야, 아직 이 남자는 내 손안에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흔들 수 있다고. 그녀는 당신이 아직도 자신의 매력에 약한지 예전처럼 또다시 무너지는지 시험하기 위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녀의 눈짓 하나, 말 한마디에 당신의 세계가 다시 뒤집히는지 보고 싶어 합니다. 이건 일종의 권력 게임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당신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 재보는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 착각하지 마세요. 그녀가 돌아오는 것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는 뜻은 아니며 심지어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단지 본인이 여전히 갈망받고 원해지며
당신의 감정에 대한 통제권이 남아있음을 느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자신에게 헌신하던 시절에 느꼈던 그 권력감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라지고 쫓기를 멈추면 그녀는 더 이상 당신의 삶의 중심이 아니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때 그녀는 과연 그 권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묻고 결국 행동에 나서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그녀의 귀환은 사랑이 아니라 상처받은 자기애의 발현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불편하지만 중요한 진실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녀가 돌아오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이 그동안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은 그녀의 감정이나 행동에 휘둘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이 모든 깨달음을 통해 당신은 비로소 관계의 조종간을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힘의 균형이 당신에게로 넘어온 겁니다. 그녀는 돌아왔습니다. 당신을 시험하기 위해서든, 자신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달래기 위해서든, 혹은 그저 당신이라는 편리한 존재가 사라진 것에 대한 허전함 때문이든, 어쨌든 그녀는 당신의 레이더에 다시 잡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전에 당신이었다면 그녀의 연락 한 통에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갔을 겁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며 흥분하고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 또다시 그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겠죠.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당신은 다시 편의점 같은 남자로 돌아가고 그녀는 다시 관계의 주도권을 쥐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녀가 돌아왔을 때 당신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또다시 그녀의 자기애를 채워주는 추격전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 길은 당신을 지치게 하고 결국에는 또다시 버려지거나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결과를 낳을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길은 다릅니다. 이 길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독립적이고 의연하며 더 이상 그녀의 변덕스러운 감정이나 자기애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남자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당신은 그녀가 왜 돌아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온 겁니다. 그녀가 돌아온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통제력 상실과 자기애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지금, 당신은 과연 그녀를 다시 당신의 삶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요? 아니면 당신의 가치를 지키고 당신의 삶을 존중하며 그녀가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만 관계를 고려할 것인가요? 이 선택은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당신의 미래 연애 관계의 질을 결정할 겁니다. 자, 이제 게임의 판이 뒤집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연락해 왔을 때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반응에 좌지우지되는 약자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섰고 이 선택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를 다시 되찾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녀가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상관없이 당신의 삶을 완벽하게 살아가는 매력적인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그녀가 돌아오는 것이 당신의 행복의 필수가 아니라 그저 추가적인 보너스에 불과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그녀에게 여전히 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그녀의 연락에 대해 차분하고 침착하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녀가 보낸 메시지에 바로 답장하지 마세요. 당신만의 일상이 있고 당신만의 중요한 목표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세요. 그녀가 전화하면 바로 받지 말고
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걸어주세요. 이 모든 행동은 당신이 그녀의 연락을 간절히 기다리며 휴대폰만 붙들고 사는 절박한 남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겁니다. 더 나아가 그녀가 왜 돌아왔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녀와의 대화에서 힘의 균형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다시 매달리게 만드는 것은 그녀의 자기애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당신의 가치를 다시 각인시켜야 합니다. 당신의 삶이 그녀 없이는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 스스로 빛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당신의 커리어나 개인적인 목표에 몰두하세요. 당신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알게 될 때 그녀는 비로소 당신을 소중한 존재로 다시 인식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을 되찾는 겁니다. 그녀에게 줬던 시간과 에너지를 당신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당신의 자존감은 그녀의 관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의 성취와 만족감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연락해 왔을 때 그녀의 의도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그녀가 진정한 반성 없이 그저 당신을 통제하려 한다면 과감히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그 남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가치를 알고 당신의 삶을 주도하는 진정으로 매력적인 남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봤습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당신이 그리워서가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에게 쏟아붓던 관심, 그로 인해 느꼈던 권력감과 통제력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당신이 사라지고 쫓기를 멈추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당신의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잔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과연 그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죠. 이건 사랑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자기애의 발현입니다. 그러니 이제 진정한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은 그녀를 다시 받아들일 것인가요? 다시금 쫓음이라는 악순환을 반복하며 그녀의 자기애를 채워주는 구미호 같은 존재가 될 것인가요? 아니면 감정적으로 독립하고 의연하게 당신의 가치를 지키며 그녀가 더 이상 당신의 감정을 쥐고 흔들 수 없음을 보여줄 것인가요? 당신의 가치는 그녀의 관심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 스스로의 삶과 당신이 가진 목표, 그리고 당신의 내면에서 나옵니다. 그녀는 당신이 자기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마다 항상 돌아오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녀를 다시 받아들일지 말지는 이제 온전히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이 자신감을 되찾고 더 이상 누군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남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여성이 떠난 후 돌아온 경험이 있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많은 남성들에게 큰 용기와 지혜가 될 겁니다. 제가 직접 연락해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옳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당신의 힘을 지킬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볼 것입니다. 더 이상 쫓지 마세요.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을 사세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영감을 주거나 가치가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1번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게 저에게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 부부 심리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는 새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감정을 회복하고 사랑을 오래 간직하며 부부가 함께 침묵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들어주셔서 고맙고 언제나처럼 침착하고 흔들림 없이 당신의 삶을 살아나가세요. 감사합니다.